안녕하십니까, 김우겸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화면에 보이는 기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머니투데이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단독 이렇게 붙여서 대통령실 리모델링 기술자 2명 뿐인 중소업체가 맡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기사 이미 보신 분도 계실 테고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내용을 요약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근무하고 있는 지금 그 용산에 집무실이 있죠. 그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조그마한 소규모 업체, 말하자면 동네에 그냥 있는 인테리어 업체가 맡았다는 겁니다. 이름은 다누림건설이라는 업체인데요. 직원은 2명밖에 안 되고 회사가 설립된 지도 6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저 멀리 포천에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이 왜 이런 업체의 공사를 맡겠는지, 그것도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건데, 그 해당 공사의 가액은 6억 8천만 원입니다. 약 7억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 비서실에서 체결한 계약 중에서 가장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다누림건설이라는 곳은 시공능력 평가액이 3억 원대에 불과합니다. 애초에 이 3억 원대가 넘어가는 규모의 공사는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이 다누림건설이 지난해 12월에 설립된 뒤에 관극공사를 수주한 것은 모두 3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을 다 합쳐봤자 8천만 원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3건에 8천만 원이니까 한 건당 3천만 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공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지방의 소규모 업체, 진짜 동네 인테리어 업체에게 국가의 품격이 걸린, 게다가 최고 등급의 보안이 필요한 대통령실의 리모델링 공사를 맡긴 걸까요? 그런 의문 때문에 저희 방 식구들이 다누림건설이라는 곳이 정말 대통령실의 리모델링을 할 만한 업체인지 직접 발로 찾아가 보았습니다. 또 다누림건설이 그동안 수주했던 곳들도 한번 찾아가서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선 이 사진부터 한번 봐주시죠. 의정부에 있는 한 중학교입니다. 주소는 의정부이지만 포천에서 아주 가깝습니다. 다누림건설에서 차로 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공간이 원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교무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협소하죠. 그래서 교무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이런 공간 3군데를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스터디 카페로 리모델링을 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기본적인 도배, 또 도색 이런 걸 했고요. 가벽을 설치했고 탁자, 의자 이런 것 등을 설치했습니다. 금액은 한 5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 이번 대통령실의 리모델링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다누림건설이 했던 공사 중에서 그나마 이 규모나 금액 면에서 가장 큰 공사였습니다. 학교 관계자분들의 말에 따르면 이 다누림건설에 공사를 맡겨본 적은 없는데, 조달청에 있는 업체들 중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가격에 5천만 원에 맞게 공사를 해주겠다는 곳, 그런 곳을 찾다가 이 다누림건설에 맡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장소는 포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다누림건설은 여기서 센터 안에 있는 중정을 리모델링 했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바로 저 공간인데요. 다누림건설이 전체를 인테리어한 건 아니고요. 지금 가운데 붉은 원으로 표시된 부분만 공사를 한 겁니다. 이곳이 원래는 정원이었던 곳인데 흙을 퍼내고 그 자리에 이렇게 데크를 깔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정도 공사 난이도가 높거나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또 일에 비해서 단가가 낮고 주말에 작업을 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다른 업체들은 선뜻 나서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조건이 맞는 업체를 찾다가 다누림건설과 계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금액은 2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합니다. 계약 당시 대표가 오지 않고 대리인이 대신 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3번째 장소는 포천시에 있는
한탄강 사업소 세계지질공원센터입니다. 여기에서 다누림 건설이 맡았던 일은 이 센터 안에 있는 어린이 체험관, 그 어린이 체험관에 안전매트를 깐 일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전부를 다 한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이 바닥,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바닥에 푹신한 매트를 까는 작업, 이것을 다누림 건설이 했습니다. 이 공간에 보이는 나머지 다른 것들, 각종 기구, 설비, 이런 건 다누림 건설이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바닥에 매트만 깐 거니 이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죠. 그나마 난이도가 있는 공사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이 조형물인데요. 이 지질공원센터 이 성격에 맞게 제작해서 입구에 전시되어 있는 조형물입니다. 조형물의 기획은 다른 데서 했고 다누림 건설은 이 기획에 맞춰서 제작만 했다고 합니다. 금액은 총 1,2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저희 방 식구들이 이 마지막 장소에서 관계자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흥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존에 다른 공사를 해주던 업체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름을 다 밝히기는 그렇고요. 그냥 히읗건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히읗건설이라는 업체로부터 다누림 건설을 소개받았다는 겁니다. 설립된 지 몇 달밖에 되지 않은 다누림 건설을 소개해줬다는 것. 그러니까 그 히읗건설과 다누림 건설이 뭔가 특별한 관계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 방 식구들이 바로 이 건설회사를, 이 히읗건설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히읗건설도 포천에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붉은색 건물에 4층으로 주소가 되어 있는데 간판조차 없어서 찾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4층에 가보니 다른 가게들만 있고 그 히읗건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건물 우편함에도 히읗건설이란 이름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상인분들에게 여쭤보니까 한 2, 3년 전에 이사를 가서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 식구 중 한 명이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히읗건설의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았는데 사장님 번호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이사간 장소를 좀 알려달라 했더니 알아서 찾아보시라 라고 하더니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와대, 이제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에 인테리어를 할 정도의 업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여겼는데 이렇게 서로 업체들끼리, 동업자들끼리 서로 소개를 해주고 소개를 받으면서 공사를 따내는 이 동업자의 수준이 저희들의 기대에, 저희들의 예상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공인 다누림 건설, 그 사무실을 한번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된 뒤로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관계자들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이 유리 너머로나마 사무실 내부를 한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무실, 이곳이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과 보안이 담보되어야 되는 대통령실, 그 대통령실의 리모델링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의 사무실입니다. 자, 의자 몇 개 보이고 프린터 한 대, 냉장고 하나가 전부입니다. 한눈에 봐도 너무 허접해 보이지 않나요? 아무리 봐도 대통령 집무실 인테리어를 맡길 만한 업체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다누림 건설과 다누림 건설이 공사를 했던 세 곳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대통령실 리모델링을 할 만한 업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지도를 한번 봐주시죠. 다누림 건설이 그동안 수주했던 세 곳을 붉은 원으로 찍었습니다. 세 곳 모두 반경 40km 이내, 그러니까 포천 일대에서만 공사를 벌였습니다. 또 이 세 곳의 공통점은 작은 규모이고 난이도가 낮은 공사였다는 공통점을 안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누림 건설의 시공 능력 평가액은 3억 원 수준대입니다. 그런 업체에게 대통령 비서실은 7억 원짜리 공사를, 그것도 수의 계약으로 맡긴 겁니다.
제가 청와대에서 일했을 때 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청와대 시절에도 시간이 촉박한 공사를 해야 할 때는 특정 업체하고 수의 계약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업체하고나 계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설계 또 도면 이런 게 외부로 유출되면 보안상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도 아닌 대통령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맡길 때도 현대건설처럼 가능하면 큰 업체,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알 수 있는 업체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특히 인테리어 사업은 수익률이 높은 사업입니다. 그러기에 수의 계약을 하기에는 좀 조심스럽고 가급적이면 지양했다는 것이 저와 함께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분들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아무도 모르고 능력도 전혀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게 수억 원대 인테리어를 맡기는 걸 보니 이 윤석열 정부의 인식은 문재인 정부 또는 그전 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자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하는 답변이 이거였습니다. 공사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급하니까 일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수소문을 해서 이 업체와 일하게 됐다. 이게 그 해명이었습니다. 몇몇 업체의 견적을 받아본 뒤에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 특혜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는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는 이 안보의식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월남에 파병을 했죠. 그런데 미국이 이 월남전에 파병된 한국군을 철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어떤 의구심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를 도청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때 이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청와대 본관 부속 건물을 지을 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도청 방지 시설을 갖췄다고 합니다. 이게 먼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2013년이죠. 미국에서 에드워드 스노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화제였습니다. 미국 CIA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국가안보국 NSA라고 하죠. 그 NSA가 전 세계 33나라를 상대로 수시로 도청을 해왔다. 이런 사실을 폭로를 했습니다. 이때 33나라에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가 미국 쪽에 항의를 했지만 돌아온 것은 그저 한국의 사정을 이해한다. 이런 엉뚱한 동문서답이었습니다. 용산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 많은 부분이 미군 부대와 접해 있습니다. 미군이 수많은 나라에 주둔을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미군 부대가 주둔한 사례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겁니다. 이 사진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향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국과 미국 정부가 2년 전에 그러니까 일단 용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계획이 전혀 상상도 못할 때였습니다. 서울 용산에 있는 미군의 드래곤힐 호텔 한 일대가 한 10만 제곱미터가 되는데 그 부지에 주한미군이 남는 그 잔류기지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내용을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땅, 미군 기지가 건설되는 그 땅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 집무실을 쓰고 있는 지금의 그 국방부청사 바로 붙어 있습니다. 담장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담장 하나 사이에 두고 대통령 집무실과 주한미군 부대가 붙어 있는 겁니다. 미국의 최첨단 도청 기술이라면 우리나라 대통령 집무실을 손금 보듯이 훤히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인데 대통령 집무실을 리모델링하면서 최고의 보안시설을 갖추기는커녕 그냥 아름아름해서 수소문해서 알게 된 업체들 중에서 가장 싼 가격을 제시한 곳에 집무실 공사를 맡겼다. 참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저는 국가 예산이 어떻게 사적인 이해관계로 쓰였다 이런 의혹보다도 대한민국 최고의 국익,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걸린 문제, 그런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서 이토록 보안 개념이 희박하다는 것, 그것 자체가 더 큰 걱정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